여러분, 재개발 투자 돈 벌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5월이 왔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달이고요. 또 한 달만 있으면 바로 또 대선이 치러지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준비했습니다. 부대한수 재개발 투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돈 번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주제는요,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 공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도 우리가 새로 세워야 되고요. 또 항상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여기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1 개별 상담은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재테크, 뭐 이렇게 재테크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재테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직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모아서 이렇게 계속 월급 가지고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는 것이죠. 옳지 않다면 우리는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재테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월급만 받아서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틈새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게 뭐 불법이니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재테크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많아요.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즘 금값 무지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전국이 세계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금값이 뭐 연일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골동품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그렇죠. 가상자산 투자도 역시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부동산, 달러 투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죠. 재테크는 뭐라고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자산을 크게 나누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이 개인 자산을 크게 나누면 부동산 자산 플러스 금융자산 플러스 기타 자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5%가 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투자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35% 정도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보다도 2배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놈 부동산 정책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맨날 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도 싶어요. 자, 부동산 자산이 우리는 한 75% 되고요. 금융자산이 한 20%, 그 다음에 기타 자산 5%,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개인 자산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부동산 투자 가운데서 왜 재개발, 재건축? 이게 최상의 투자처일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는 뭘 봐야 된다? 정부 정책을 봐야 돼.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뭘 가리킨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정부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뭘 했어요?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 다 철폐하고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핀다는 거죠. 이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요. 공급 부족에 전세값만 10억, 월세 비중 사상 최고로 치솟아. 이게 이 상태로 가게 되면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몇 년 후에 집값은 급등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죠. 정책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정부가 바뀌면 이 정책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 정부와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요,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재개발, 야,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려. 그거 한남 뉴턴 봐라. 2003년도 지정됐는데 아직도 안 지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 그리고 사실이에요. 재개발 잘못하면 20년도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왜요?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에요. 개발 뭐 얘기도 없던 지역인데,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갑자기 뭐 개발의 움직임이 불면서,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동의서를 막 걷네. 동의서를 막 걷는 거예요. 동의서를 걷는데 동의서를 걷는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가격은 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 신축 빌라들이 못 들어오게끔 건축 제한이 걸려. 건축 제한이 가격이 오릅니다. 왜? 아니, 이거 집을 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집을 못 짓게 하네. 그렇다면은 여기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재개발 투자는 사업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팔지 그 단계마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재건축은 무조건 오래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 하는 얘기지, 재개발 투자는 어느 정도 내가 2억을 투자했어. 빠른 시간 내에 2억이 오르면 성공 아닙니까? 이게 재개발 투자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팔까 말까를 생각해보고, 아, 조금 더 가져가면 가격이 더 오르겠네?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져갈까? 가져가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끝까지 무작정 주구장창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그래, 재개발 투자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서울에다만 맨날 하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왜 지방은 안 되냐? 그런데 지방도 과거에는 오르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하게 지금 펼쳐지는 시기예요. 양극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초양극화라는 거예요. 초양극화. 이 초양극화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서울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사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면 된다.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기 편한 데 가서 살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지방. 자, 미분양들 지금 지방에 많이 적체되어 있죠. 그렇죠? 지방의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죠. 어디가 올라? 서울과 경기도. 자,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수도인 뉴욕과 다른 지역과의 집값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요 다음 보시면요. 자,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에 중위주택, 중간 가격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집을 18채를 살 수 있고요. 애틀란타 가면 23채, 디트로이트 가면 29채. 정말 한 채를 가지고, 이 한 채를 가지고 이런 지역들에서 집을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모든 국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중심 도시만 사람들이 몰리고 가격이 집값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지요. 왜 지방은 쌀까?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는 상당히 맞는 논리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미국도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두뇌들이 모여 있는 미국조차도 이렇게 집값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방 아파트 11채 팔아야 서울 한 채 산다. 아까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19채, 23채 막 이런데 우리는 11채예요.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적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적게. 격차가. 그렇죠? 우리는 11배. 그런데 이게 5, 6년 전만 해도 한 7배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11배까지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투자를 서울에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정든 곳에 가 살면 돼요. 내가 편한 곳에. 하지만 투자는 어떻게 된다? 서울에 와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초양극화가 펼쳐지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울에 진입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예전에는 인서울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서울에 인서울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는 인서울만 해서는 안 돼요. 인서울을 하긴 하는데 어디 해야 된다? 어디에 해야 되느냐? 어디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서울을 하더라도 어디에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왜? 양극화, 이 초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도 벌어지지만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구라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각 도시마다 도시에서 자체에서도 양극화는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 투자를 하되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해. 서울에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개발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개발이 다 돼요? 천만의 말씀. 지금 아시다시피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얼마나 많이 지정해놨습니까? 서울에. 그런 지역들이 과연 다 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재개발 투자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돼. 초기 단계. 초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아무런 별로 움직임이 없어.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해요. 이 초기 단계는 투자금이 일단 가장 작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초기 단계는 어떤 호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단계를 거쳐가면서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격이 안 올라 있는 이 초기 단계에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요때
단계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우리는 매도 타임을 잡아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재개발 투자 10년 후를 보고 투자 아닙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2013년도가 시장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지금 해야 됩니다. 한남뉴타운 해야 됩니다. 강하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투자를 못했어요. 왜? 전부 전문가들이 2013년 시장이 바닥이 아니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지방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익을 극대화했겠죠. 상당히 크게 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올해 10년 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재개발을 안 해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개발 투자 초기 지역 찾는 법입니다. 자, 이거 아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투자 초기 지역 어떻게 찾는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A라는 지역에서 가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 그 상태 그대로 낡은 동네야. 낡은 동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요만큼이 재개발을 슬슬 추진을 해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나머지는 전부 안 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여기도 있고, 이런 구역도 있고, 이렇게 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진행 안 하는 지역들 있죠. 안 하는 구역들, 이런 데들 결국 다 진행합니다. 제가 재개발 시장이 있으면서 쭉 현장을 계속 살펴보고 했을 때, 안 하던 지역의 어떤 곳이 일부분이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이 나머지 지역도 다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재개발들을 추진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진행하다가 이상하게 뭐가 일이 꼬여가지고 1구역 안 돼. 2구역은 되는데 4구역은 안 돼. 이렇게 해제된 지역들 있잖아요. 해제된 지역들. 이렇게 해제된 지역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재개발 지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돼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 재개발 진행 중에 해제된 지역, 해제됐으면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싸죠.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을 우리는 투자처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해제된 지역을.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중에서 전혀 개발이 움직임이 없던 지역이 한 군데가 뭔가를 추진하고 있으면 나머지 구역들도 나머지 지역들도 다 다시 재개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보면요. 성북구 장인 뉴타운 사례입니다. 장인 뉴타운이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때 은평 뉴타운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 2등이 장인 뉴타운, 1등이 은평 뉴타운 규모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장인 뉴타운이 진행을 하다가 해제가 막 돼요. 해제가. 그래서 8구역, 11구역 여기 표시되어 있죠. 8구역, 11구역, 8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이게 다 12구역 다 해제됐어요. 그리고 15구역 거의 절반 이상이 장인 뉴타운이 추진하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여기는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제 후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 해제된 구역 모두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이런 해제된 지역이면 싸잖아 가격이.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진행되는 거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게 해제된 지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재개발 진행하다가 해제된 구역의 사례입니다. 자, 용답동, 성동구. 이거 성동구예요, 성동구. 우리 마영성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동구에 용답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용답동입니다. 요쪽이 용답동인데 요쪽이 바로 여기가 건너편 요 도로를 떠나서 이쪽은 동대문구고요. 이쪽은 동대문구. 이쪽은 성동구예요. 성동구. 이 길 하나 차이로, 요 길 사이로. 자, 그런데 여기가 성동구인데요. 여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가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2층 주택인데 1층이 상가들이 많아요. 1층에 상가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 가본 사람들은요. 여기는 절대 재개발 안 되는 곳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시켜놓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지금 꺼먹게 돼 있죠. 요 부분이 여기 사람들이 다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요 일부 구역이 여기가 동의서를 걷더니 재개발을 막 추진해요.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막 진행하면 동의서 갖고 해가지고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지금 재개발을 하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담역과 답심역 사이에 있잖아요. 그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과 역 사이에 전부 다 역세권에 들어있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했다가 불운하게도 역세권 개발이 면적 규제가 없었거든요. 면적 규제가. 최소 면적 2만 제곱미터, 최소 면적 규제는 있었어도 이게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면적을 갖다가 축설시키는 바람에 안타깝게 재개발,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신통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담역, 여기를 1구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2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데들도 옆에 뭔가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 주변은 당연히 다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가 되면서 깨끗해지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동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가 방금 얘기했던 처음에 재개발을 추진해서 청계 리버뷰 자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여기 30평대가 지금 1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용답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제되어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아무것도 없던 재개발 지역에 갑자기 재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에 갑자기 어떤 한 구역이, 조그만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 다 한다는 겁니다. 이건 100%예요, 100%.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개발 어떻게 해야 된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자, 14일 날 세미나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 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전화 556-696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거 너무도 당연하고 정말 맞는 얘기인데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인데 이거 맞아요. 이 존 템플턴. 참 투자를 정말 잘하는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주식 투자도 그렇고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관이 막 지금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잘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 물건은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만약에 세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가잖아. 새벽에 오픈런 막 그냥 문 열기 전에 달려가서 줄 서가지고 뭘 산다.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부동산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사. 언제 사요? 오르면. 그래서 부동산과 일반 재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관, 사람들이 가격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게 맞다. 항상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움직여야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DJ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도 돈 버는 해로 여러분들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